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은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그냥 우리 정리해야 되는 거 하나 먼저 볼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거였지.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화학 반응이라는 거에서 반응 전후로 질량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원자라고 하는 데는 하나의 질량이 고유값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후에 질량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지.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 그리고 얘네들의 수, 그게 변화하지 않는다. 똑같다. 그냥 일정하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원자의 종류가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알맹이 개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은 쓸 때, 이건 안 쓸게요. 그냥 왼쪽에다가 반응물 나타내고 오른쪽에다가 생성물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발 꼭 이렇게 쓰세요. 반응물은 왼쪽에다 쓰는데 요거는 사라지는 놈만 쓰는 거야. 사라지는 놈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표기할 거 아니야. 사라지는 물질. 사라지는 물질. 과, 수 다 표현하는 거야. 사라지는 물질의 종류와 수를 다 쓰는 거야. 반응물에다가는. 생성물에다가는. 말 그대로 새로이 생겨나는 물질만 쓰는 거지.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만. 종류와 수를 쓰는 거다. 이게 왜 이런 거를 내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 반응식을 진짜 못 쓰더라고. 테스트를 해보면.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이러한 네모칸 박스 안에 이렇게 생기네. 이걸 그냥 X2라고 하고 이렇게 쓴 애를 가지고 내가 XY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여기 X2라고 하는 애가 뭐 2개, 뭐 3개, 4개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뭐 XY가 하나, 2개, 3개 이렇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응이 진행이 됐어. 반응이 진행됐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요 안에 X하고 Y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거. 이런 식으로. 뭐라? 떨어져 있네. 이렇게. X2, Y. 이런 애가 이렇게.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릴까? 아니다, 2개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 용기의 모습을 그려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응물하고 생성물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그냥 다 써. 반응 전이잖아요. 반응 후잖아요. 다 쓴단 말이야. 다 쓰는 게 아니야. 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라지는 애만 쓰고 진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애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지는 애는 누가 사라졌어? X2라는 애가 4개 있다가 3개 됐잖아. X2 하나만 써줘. X2 하나만. XY가 2개 있었는데 둘 다 사라졌어. XY가 2개 있었는데 둘 다 사라졌어. 그리고 누가 만들어졌어? X2는 그냥 그대로 있어. 3개는. X2Y가 2개가 만들어졌어.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정말 간단한데 정말 긴장을 하고 이러면은 틀릴 수 있어, 물론. 근데
요거는 잊지 말자고. 사라지는 물질의 종류하고 개수만 쓰는 거고 얘는 생기는 물질과 개수만 쓰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단계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일단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반응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는 애 그리고 걔네들 개수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생성물을 나타내는데 생성되는 물질과 개수까지 그런 것들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개수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수가 똑같도록 맞춰만 주면 돼. 그리고 만약에 그 앞에 써지는 이 개수라는 값이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로만 나타내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5단계에 있는 거는 보통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거에 많이 써.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서는 잘 안 쓰는데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꼭 써줘야 돼. 이 열화학 반응식은 열 출입까지도 같이 계산하는 반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얘가 열을 흡수하고 방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상태라는 게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연소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왔어. 근데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말 그대로 정말 물일 수도 있고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두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다를 거란 말이지. 왜?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수증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태가 정말 중요해, 이때는.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무조건 물질의 상태를 다 오른쪽 아래 첨자로 써줘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 아래에다가 첨자로 다 상태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체는 S, 액체는 L, 그 다음에 기체는 G, 수용액은 A, Q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은 그 밑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뭐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학에서 말하는 항등식 만드는 거야, 항등식.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의 수가 큰 물질. 내가 이거 그냥 추가로 하는 거야. 원자의 수가 큰 물질 앞에다가 좀 변형을 할게요. 앞의 개수를 1로 둔다. 그리고 나머지 원자의 종류하고 수를 맞춘다.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정수가 아니라면 개수를 간단한 정수비로 맞춘다. 그리고 어차피 화학1에서 나오는 반응은 막 그렇게 복잡한 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원자의 개수가 많은 분자 있지? 많은 물질.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CH3COOH라고 하는 우리 아세트산이 있지. 이 아세트산을 연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반응식을 이렇게 다 썼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CO2가 나오고 뭐 H2O가 나오고 이렇게 썼어. 이제 개수만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은 원자 덩어리가 제일 큰 거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그냥 1이라고 더 버려. 1이라고 더 버리면 이제 고정되는 값이 있지. 그치? 탄소가 몇 개로? 2개로 고정되고 수소는 몇 개로? 4개로 고정되고 산소만 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고정된 값만 먼저 맞춰줘. 탄소 2개니까 거기다 2개. 수소 4개니까 거기다 앞에다가 2. 그러고 나면 이제 산소 원자 수가 어떻게 돼? 여기는 몇 개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6개로 맞춰주면 되잖아. 여기에 4개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앞에다가 2 써주면 끝.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고 우리 책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A, B, C, D로 둔 다음에 왼쪽에 C라는 문자가 몇 개 있는지 오른쪽에 C라는 문자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뭐예요? 미지수가 4개 있으니까 식 몇 개를 한 3, 4개 세워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해도 좋고 이 방법을 해도 좋고 하지만 둘 다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3으로 드디어 넘어가서 반응식의 양적 관계. 자, 일단은 첫 번째 반응식을 내가 썼다 그러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수를 내가 똑같게 맞춰놨고, 그지? 그리고 반응하는 물질이 총 몇 개가 반응하는지, 생성되는 물질이 총 몇 개가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상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어떤 애인지, 그리고 걔네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개수비. 우리가 앞에다 써주는 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반응하는 그 물질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앞에 1 써줬다? 하나 사라진다 이런 뜻이지. 하나가 반응하면 앞에 2 썼잖아. 2개가 반응한다. 1개, 2개 반응하면 몇 개씩 만들어진다? 2개씩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비로부터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양적인 관계, 몇 개가 생성될 때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자, 근데 여기에서 양적인 관계는요, 뭐가 돼야 돼? 개수가 돼야 돼. 개수. 다르게 얘기하면 몰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거기 우리 표에 있지요. 개수비는 곧 뭐가 되고 몰수비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분자 수의 비가 되고, 분자가 아니라면 그 알맹이 입자의 개수비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몰수, 분자수 만약에 모두 다 기체 상태이고 한다면 어차피 하나의 반응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고 피스톤이 막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온도하고 압력이 변함이 없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반응이 일어나는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피스톤으로 막아놨어. 그렇지만 그냥 여기서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내부 압력은 대기압이랑 똑같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변함없다라는 조건을 걸어버리게 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지.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만약에 온도하고 압력이 같다면 분자수하고 부피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 분자수의 비가 곧 부피비도 될 거다. 이게 성립하는 거지. 그런데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요? 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된 거였어, 아까? 어떤 물질의 몰수에다가 뭘 곱해야 돼? 분자량을 곱해야 되는 거였잖아. 몰 비는 비가 맞아. 근데 각각 곱해지는 분자량이 물질마다 다르잖아. 그치? 곱해지는 숫자가 다르니까 그 비가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질량은 쓰잘데기가 없네요? 아니, 제일 쓰잘데기 많아. 왜? 질량 보존 법칙 있잖아. 질량 가지고는 질량 보존을 떠올리자, 항상. 그래서 우리 뭐 책에 있는 거 CH4가 O2랑 연소해서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는 것, 요거 있으니까 암모니아 형성되는 거 한번 볼게요. 암모니아. 뭐지? 내 건가? 저거 비행기 모드 안 해놨나? 영상 끊기겠는데? 이거 뭐 맞출 수 있잖아. 그냥 쓸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항상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는 초보자들이잖아. 루키들이잖아. 연습할 때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반응 전에 여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몇 개가 됐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응 전에 항상 몇 개가 있었는지를 써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세 가지로 다 한번 볼게요. 하나는 몰, 하나는 분자, 하나는 질량. 이걸로 세 가지로 다 쓸게. 색깔 다르게. 자, 반응 전에 먼저 N2라고 하는 애가 몰부터 보자. 몰.
2몰 있었다고 해볼게. 2몰. 그럼 2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44.8리터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다가 요거 중요한 거 빠졌네. 기체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질량은 N2가 분자량이 얼마야? 분자량이 28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얼마야? 56g의 질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H2라고 하는 애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몰을 넣어줬다고 해볼게. 8몰을 넣어줬어. 그러면은 8몰 부피가 얼마예요? 224에서 44.8 빼면 되네? 그죠? 그럼 얼마지? 179.2인가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H2의 분자량이 얼마야? 2지? 그러면은 2니까 8 하면 16g. 이렇게 되겠네? 자, 반응 전에는 요거 둘만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이 일어난 양도 한번 다 써보자. 자, 여기는 내 주목할 거. 반응이 일어날 때 일반적인 그냥 한쪽 다리 화살표 반응은 반응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3으로 반응하지. 개수비는 곧 반응하는 몰수비야. 1대 3이니까 2대 6까지 반응할 수 있죠. 얘가 2몰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는 6몰이 사라지고 여기는 1대 2의 관계니까 4몰이 생성된다. 그럼 그거를 이제 부피로 한번 써볼까? 얘가 44.8리터가 반응하는 거겠지? 2몰이니까. 그럼 얘는 6몰이니까 얼마? 요거에 3배 하면 되지. 3배 하면 얼마니? 137.2? 134.2? 134.4? 3배. 이게 나이 먹어가면 있잖아. 일단 니네가 한번 대학을 가봐. 대학을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대학교 가면은 내 한켠에 항상 그게 있어. 뭐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 있단 말이야. 자꾸 안 쓰다 보면 안 돼. 대학 교수들도 되게 못해. 계산. 공학용 계산기 쓰들. 자, 요거는 4몰이잖아. 그럼 요거에 2배 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89.6리터? 이렇게 생기는 거야. 질량으로 한번 볼까? 얘 다 사라지지? 2몰. 56g 사라져. 여기는 6몰만 사라지니까 12g이 사라지지? 그지? 자, 암모니아 분자량이 17인데 4몰 생긴대. 그럼 여기다가 4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68g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부호를 사라진 데는 마이너스 썼고 생기는 데는 플러스를 썼어.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반응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은 전부 다 없어. 그치? 근데 수소라는 애는 2몰이 남아있고 2몰이자 몇 리터? 44.8리터. 4g. 이렇게 남아있고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4몰 그리고 89.6리터 이자 68g이 남아있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칸이 있어. 여기 지금 3칸이 있잖아. 3칸 중에 제일 중요한 칸이야. 얘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내가 이거를 아예 모르는 거라고 해보자. 몰비가 개수비가 되는 겁니다. 2대 6대 4,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겁니다. 44.8, 134.4, 89.6 B를 계산해보면 1대 3대 2가 될 거야. 개수비가 됩니다. 질량은 안 먹힌다 그랬지?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에서 사라지는 만큼 만들어집니다. 각각 56, 12 사라져서 합쳐서 68g 사라졌지? 만들어지는 것도 68g이다. 됐죠?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전후를 가지고 비교해서 가운데 있는 칸 찾을 수 있겠지. 그지? 뭐 하면 돼? 요거하고 차이만큼이 요거 가운데 칸이 되는 거잖아. 왜?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그지? 그러면 전후로 얼마가 있는지를 가지고 알고 있을 때 역으로 얼마나 반응했는지 찾을 수 있겠지. 문제 조건은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얼마만큼 있는지만 나올 수도 있어. 또는 반응 전에 이만큼 있다라고 다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내가 한 거는 반응 전에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푼 거야. 근데 만약에 반응 전후로만 얼마만큼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몇 가지가 미지수로 나온다고 한다면 거꾸로 계산해서 여기 빈칸을 찾을 수 있겠지. 빈칸을 찾았는데 몰수가 나왔다. 그럼 그 몰수가 곧 뭐다? 반응 B가 되는 거고 개수 B가 되는 거다. 질량에 대해서 하나가 구멍이 뚫려 있어. 그렇지만 이쪽과 이쪽을 하니까 얘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야. 화학 반응의 양적인 관계에서. 요거는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 정말로. 그냥 벌떡 탁 보면은 그렇지. 반응식이 이거야. 이렇게. 는 아니고. 그 정도로 하면은 정말 화학원 모의고사 시험 한 13분? 13분은 아무리 한 10분이면 풀 거야. 10분이면. 근데 빨리 하면 진짜 한 14분, 15분, 17분이면 풀어.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하지. 앞에 뭐? 개수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양적 계산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 제일 쉬운 난이도가 뭐겠어? 개수 다 알려주는 게 제일 쉬워. 만약에 개수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부터 찾아야 돼. 그거 찾는 방법은 뭐다? 요 가운데 파란 칸을 찾아야 되는 거야. 파란 칸을 찾을 때 이걸 다 주면 그냥 그대로 해보면 돼. 그지? 미지수로 나와 있으면은 뭐 A 대 B이다 그러면은 반응하는 B가 A 대 B이다 해가지고 미지수에 대한 연립방정식 세우면 돼. 근데 만약에 전후만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후를 빼가지고 가운데 칸 찾으면 돼. 알겠죠? 자,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같이 할 거야, 몇 개. 자, 요거에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보자. 똑같은 반응식이야.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2몰, 8몰 이렇게 넣었죠? 여기다가는 내가 그냥 1몰, 4몰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은 1몰, 4몰 이렇게 넣었으니까 반응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한번 써보자. 얘는 질량 쓰지 말고 이것만 쓰자. 자, 전에는 이만큼 있었어요. 반응은 얼마만큼 할까? 1대 3대 2니까 얘가 1 사라지면 얘는 3 사라지고 여기는 2가 생기고, 그래서 반응 후의 양을 살펴보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1몰 있고 여기는 2몰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부피로만 환산해볼게. 이거 얼마야? 22.4리터. 아, 계산하기 귀찮다. 25도씨 1기압이라고 하자. 그래서 1몰이 25리터라고 하잖아. 그게 편하죠. 이거 얼마야? 25리터. 요거는 100리터. 얼마 반응해? 75리터. 얼마 생겨? 50리터. 여기 얼마 있어? 25리터. 여기는 50리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자, 요것도 살짝만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 요거를 그냥 2몰이니까 얼마로? 50리터. 요건 8몰이니까 200리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리고 여기도
50리터? 여기는 얼마야? 150리터인가? 그 다음 여기는 100리터?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남은 거는 50리터. 여기는 100리터.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하고 저거하고 차이점. 반응하는 양이 다르지. 반응하는 양이 다르지. 얘는 1몰, 3몰, 2몰 반응하고 여기는 2몰, 6몰, 4몰 반응하지. 얘가 2배로 더 많이 반응하네? 그치? 자, 반응하는 양과 관련된 양에 관한 양적 관계. 요거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 변화량이라는 거고, 변화량이라는 거. 자, 요거 보게 되면은 아까 부피를 좀 바꿔놨는데, 부피를 좀 바꿔놨어. 처음에 반응 전에 부피가 얼마였었냐면 250리터가 있어. 그지? 반응 후에 보니까 부피가 150리터가 있네. 부피가 변했죠? 100리터만큼 감소했어. 그치? 다시 돌아와서 저기 계산하지 말고 바로 봐봐. 반응하는 양이 절반이지. 그럼 부피 변화도 얼마가 될까? 절반일 거야. 총 몇 리터야? 125리터가 있어. 반응 후의 부피는 75리터가 있어. 몇 퍼센트? 몇 변했어? 50리터 변했어. 반응하는 양과 변화량은 비례하는 관계였어. 당연한 얘기인데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할 그럴 상황이 올 거야.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할 상황이 올 거야. 만약에 반응 전과 후의 양을 비교해서 변화량을 살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라고 하는 기체가 B라는 기체랑 반응해서 C라는 기체가 됐는데 항상 이런 거 준단 말이야. 실험 조건 1, 실험 조건 2, 반응 전에는 부피가 뭐 10V였는데 반응 후에는 부피가 3V가 됐다. 근데 실험 조건 2에서는 반응 전에 15V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보니까 얘가 1V 남았다. 이렇게만 준다고. 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러면은 뭘 보자? 변화량을 보자. 얼마 변했지? 7V만큼이 변했지. 여기 얼마 변했어? 14V만큼 변했지. 그럼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실험 2에서 2배로 더 많이 반응했다. 실험 2에서 2배로 더 많이 반응했다. 실험 1에서 A하고 B가 뭐 각각 A몰, B몰 반응했으면 실험 2에서는 2A몰, 2B몰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양과 변화량 서로 비례한다. 그 관계를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조건에서 10V, 3V, 15V, V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량을 알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량을 가지고도 얼마나 더 반응했는지라든가 하는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반응식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냥 마지막 하나만 볼게. 빨리 끝내자. 반응식 요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몰의 A가 B몰의 B랑 반응해서 C라는 C몰이 생기는데 거기에 D라는 D몰이 또 생기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 중에서도 얘가 전부 다 기체인 경우 이렇게 봅시다. A몰 반응할 때 B몰 반응하고 C몰 생성되면서 D몰 생성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여기 파란색 박스 칸만 써보자. 얘가 얼마? A몰만큼 반응을 하면은 요 녀석은 B몰만큼 반응을 하고 요 녀석은 C몰만큼 생성되고 요 녀석은 D몰만큼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A몰이 있었고 A몰이 있었고 B몰이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반응 후에 어떻게 된 거야? 다 사라지고 얘가 C몰, 얘가 D몰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치? 반응 전에 전체 기체 양이 얼마야? A 플러스 B몰 있지? 반응 후에 기체 총량은 C 플러스 D몰 있지? 그치? 부피로 환산 가능할까요? 전부 다 기체니까 부피로 환산 가능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 중에서 만약에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보다 크다라면 반응 전에 많았고 반응 후에 적어졌다 이런 거지. 반응 전에 부피가 컸고 반응 후에 부피가 작아졌다. 개수관계가 이렇게 나오면 부피가 감소하는 관계이다. 개수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A 플러스 B하고 C 플러스 D가 같으면 부피는 일정한 반응이다.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는 반응 전후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A 플러스 B하고 C하고 비교해보면 A 플러스 B가 크다. 다시 해석하면 뭐야? 사라지는 애가 많고 만들어지는 애가 적다.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개수관계가 이렇다.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개수관계가 이렇다. 됐죠? 여기서 저기 A, B, C 중에서 하나를 숫자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A 더하기 B, B가 2C다. 근데 부피가 반응 전에 5V였는데 반응 후에 7V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겠지. 3V가 됐다. 뭐 이렇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사실. 부피가 감소한 반응이네? 부피가 감소한 반응이니까 반응물의 개수 합 1 더하기 B가 뭐보다? 2보다 크다. B는 그래서 1보다 큰 값이다. 이거 이용해서 있잖아. 예전에 2017학년도 수능시험까지는 있지?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 개수에 1, 2, 3, 4, 5 중에 하나만 대입하면 다 풀렸어. 진짜로. 한번 봐봐봐 나중에. 2017학년도인가부터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개수가 미지수로 나오면 1, 2, 3, 4, 5 중에 하나였어.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번에 바뀌면서 어떤 것도 나왔냐면 A 더하기 8개의 B가 9개의 C 되는 뭐 이런 것도 나왔어. 물론 막 여기가 11개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뭐 1, 2, 3, 4, 5 여기까지만 해보고 하려고 하지 마. 만약에 내가 노가다를 할 거면 1부터 100까지 다 해봐. 근데 그런 짓을 하지 마. 그런 짓을 안 하게 할 거야 내가. 못 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바뀌어서 나오기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막 의무의 숫자 막 다 넣어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한 거 1 아니면 2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하면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봐. 1 아니면 2인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집어넣어봐. 그게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수는 무조건 뭐야? 정수야. 정수기 때문에 정수 집어넣어보면 돼. 정말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양적인 관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뭐 파란색 칸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뭘 알려주는 거다? 반응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다만 질량은 쓸데없이 보이지만 쓸데가 있긴 있다. 내가 분자량을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나오지? 그걸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질량비를 이용하면 돼. 질량비를 이용해서 개수비나 몰수비, 분자수비는 알 수는 없지만 얘가
몇 그램 대 몇 그램으로 반응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 그지? 그지? 만약에 얘가 1g 대 3g으로 반응해. 그러면 내가 얘를 뭐 예를 들어서 1g 대 3g으로 반응해. 뭐 이건 아니지만 1g 대 3g으로 반응할 때 내가 얘를 뭐 7.5g 모두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 녀석의 질량 이런 건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수와 연관 짓고 싶으면은 무조건 다 분자량으로 나눠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질량만 써라. 사라지는 거 합하면 생기는 거랑 똑같다. 라든가 얘와 얘가 반응하는 질량비가 어떻다. 라든가 그냥 질량 있는 그대로만 쓰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어려운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다라고 해도 어려운데 그냥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위주로 볼게요. 34를 보시면 이 34를 근데 봐도 똑같은 게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넘어갑시다. 3번 화학 반응에서 질량과 부피 관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 모를 구해서 고체나 액체의 질량이랑 기체의 질량, 부피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몰과 질량의 관계, 그지? 그 다음에 기체라면 몰과 부피의 관계 이런 거 했잖아요. 1몰은 뭐 몰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밑에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우리는 고체하고 수용액, 기체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 있지. 그런 섞여 있는 반응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계산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가 되겠어? 몰수가 될 거야, 몰수. 그래서 몰수로 통일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고체의 경우에는 부피비도 성립하네, 질량비도 성립하네, 그지? 입자 수의 비만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몰수로 환산을 한 다음에 전부 다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같이 해보면 될 거고 밑에 있는 큰 3번도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거. 우리 뭐 탄산칼슘을 염산, 산이랑 반응시키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우리가 뭐 적절하게 실험 장치를 꾸린다면 이산화탄소 기체만 날아가 버리게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은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을 재보고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을 재봤을 때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실제로는 감소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줄어든 만큼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 거니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부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나올 거고 그죠? 내가 만약에 충분한 양의 염산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했다면 탄산칼슘이 모두 다 반응했겠지. 그럼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이랑 이산화탄소의 뭐 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화학식량을 거꾸로 찾아낸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문제에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메탄올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 얘는 그래서 미정계수법으로 한 거예요. 미정계수법으로 해보면 A, B, C, D가 있을 때 탄소 원자수는 반응물의 A개, 생성물의 C개 이렇게 있으니까 A하고 C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수도 반응물 쪽에는 4A개가 있고 생성물 쪽에는 2D개가 있고 산소 원자의 수는 반응물 쪽에 A개 더하기 2B개가 있고 생성물 쪽에는 2C 더하기 D개만큼 있고 근데 굳이 이런 걸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A를 1이라 가정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온다. A를 1이라고 했어. 그러면 CH3OH에다가 더하기 O2 하고 CO2 H2O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앞에 1로 고정해놨으니까 여기 앞에는
1이 돼야 될 거고, 수소가 4개니까 물은 2개가 돼야 될 거고, 산소가 1개에다가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써서 4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개의 CH3OH 알코올이 3개의 O2랑 만나서 2개의 이산화탄소하고 4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완성을 시켜놓고 기억에서 3단계에서 B 더하기 D는 3이다. B 더하기 D 얼마예요? 7이지?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의 기억은 3이고 3이 아니라 2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2단계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을 이용한다. 요거 맞는 보기죠? 답이 없네. 2번을 디귿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3번을 기억을 빼고 그냥 디귿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디귿만 맞는 거다라고 체크해주세요. 오타가 또 하나씩 발견이 되는구만. 자, 디귿만 맞는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넘어갑시다. 5번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됨을 얘기하는 거지.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식이다. 양적 관계가 2대 1대 2인 경우, 즉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개수 B와 같은 양적 개수가 나오는 거. 몰 B 나오지? 질량 B 아니죠? 분자수 B 되죠? 얘네 전부 다 기체니까 기체 부피 B 되겠지?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10번으로 한번 봅시다. 에테인의 완전 연소 화학 반응식을 전부 다 줬어.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물 빼고 전부 다 기체 상태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개수비가 몰수비 성립한다. 입자수비 성립한다. 단 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부피비도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리터의 C2H6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O2의 최소 질량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얘랑 산소랑 반응하는 부피비가 2대 7이죠? 그러면은 C2H6인가? C2H6가 12리터 반응할 때 개수비가 2대 7 O2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42리터만큼이 반응을 해야 되겠지? 그죠? 2대 7이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O2의 최소 질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1몰의 부피는 24리터래. 그러면은 42리터면은 얼마가 되지? 24리터가 1몰이야? 그럼 42리터는 요거를 24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그지? 4분의 7? 몰. 이렇게 되네? 근데 O2라는 애는 분자량이 얼마니까? 32니까 4분의 7몰이면 분자량 32 곱하기 4분의 7 이렇게만 해주면 나오겠지? 그러면 56g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겠네. 그러니까 산소의 최소 질량은 56g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칼륨과 물의 화학 반응식. 칼륨이 우리 알칼리 금속이잖아.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오고 수소기체가 나오고 뭐 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수산화 칼륨이 만들어진 거죠.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2개의 칼륨이 2개의 물이랑 반응해서 2개인가? 그래서 2개의 KOH 만들고 그 다음에 H2 이렇게 하나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고체 상태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액체, 수용액 이렇게 됩니다. 액체, 수용액,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체인 게 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피비 이런 걸 성립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K가 3.9g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H2의 질량. 하지만 여기서 얘네들의 반응하는 몰수비, 입자수의 비는 개수비와 똑같을 거니까 K, 칼륨이 2몰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1몰 생성되니까 2대1로 반응하니까 칼륨이 몇 몰 반응했는지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칼륨이라고 하는 애를 보니까 원자량이 얼마야? 39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가 3.9g을 반응했어? 그러면 0.1몰 반응했겠다. 2대1이니까 0.1 대 0.05몰 이렇게 되겠죠? 그럼 0.05몰의 수소기체니까 수소기체 분자량 얼마? 2죠? 그럼 질량 구하려면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네. 0.1g의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7번처럼 이렇게 질량하고 몰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양적인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고 문제도 괜찮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자, 18번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반응 전 용기와 반응 후 용기의 기체의 종류하고 개수를 써줬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반응식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항상 뭘 생각해라? 없어지는 애가 몇 개인지 새로 만들어지는 애가 몇 개인지. XY라고 하는 애가 몇 개 사라졌어? 2개 사라졌죠? XY라고 하는 애가 2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Y2라는 애가 하나 사라졌어. 그리고 만들어진 거는 XY2 2개 이렇게 생겼지? 그럼 요거도 고르면 돼요. 뭐지? 4번인가요? 그죠? 4번 아니야? 2XY 더하기 Y2는 X2Y구나. 2번이네요. 쌀이. 2번입니다. 첨자가 안 보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너무 쉽다. 그치? 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A2하고 B2가 반응을 해서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이런 식으로 A2, 그 다음에 B2, A, B,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B2는 앞에 개수가 3이고요. 요 녀석 앞에 개수는 스몰 x래. 이렇게 된대.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모르는데. 자, 근데 요거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런 관계 찾아낼 수 있겠네? A가 2개야. 여기는 B가 몇 개야? 6개야. 그러니까 A 원자, B 원자가 1대 3으로 들어있고 얘가 2개, 얘가 6개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공교롭게 A하고 B가 1대 3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몇 개? 2개 있으면은 A 원자 2개, B 원자 6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X는 2예요. 그냥 반응 전후의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기억번은 X는 2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반응이 일어날 때 분자수는 감소한다? 분자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는 뭘 가지고 보라? 개수를 가지고 봐라. 반응 전의 개수가 합이 4고 반응 후의 개수는 2니까 반응 전이가 크죠? 그러면 분자수는 어떻게 되는 거다?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 디귿번에 0.5몰과 완전히 반응하는 B2는 1.5몰이다. 자, 몰비를 보라 그랬네. 몰비는 곧 개수비니까 1대 3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1몰 반응할 때 3몰, 0.5몰 반응할 때 1.5몰 이렇게 간단하게 비율을 보면 되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도 뭐 아직은 많이 쉽죠? 24번. HCl과 금속 M의 반응 실험이고 T도씨 1기압에서 MWg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H2가 부피가 V ml였다. 반응한 금속 M과 HCl의 몰비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가 보기에서 무엇이 되겠느냐? 자, 뭘 구해야 돼?
금속 M이랑 HCl이랑 몇 대 몇의 몰비로 구분해지는지. 자, 일단 반응식부터 한번 써볼까? 금속 M 하고 HCl 만나서 뭐가 됩니까? H2가 일단 나오겠지? 수소기체가? 자, 근데 여기에 봐봐. 금속 M이 수소랑 반응할 때 우리 이거 언제 배웠냐면 산화환원 할 때 배웠을 거야. 금속은 산화하고 수소는 환원한다. 근데 금속이 산화했을 때 산화 상태, 즉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가 A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 뭐 A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요 녀석이 CL이랑 만나면 MClA 뭐 이렇게 만나겠네? 그지?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그거 맞춰서 계속 써보면은 A 이렇게 되겠고 A가 아니라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여기가 A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2분의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양변에 2를 다 곱해가지고 해보자고. 왜? 전하량은 어쨌든 정수일 테니까 2M 더하기 2AHCl 얘가 A개의 H2하고 2개 MClA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반응하는 금속 M과 HCl의 몰비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자, 금속 요 M이라고 하는 애가 몇 그램? Wg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얘가 Wg 반응했어. Wg. 그때 발생하는 HCl이 얼마냐면 V ml. 자, 요 녀석이 V ml래. 그러면 얘네들의 몰비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몰비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몰비는 어쨌든 2대 A로 반응하는 거지. 그치? 맞잖아. 2대 A잖아. 앞에 개수비가 몰비니까 2대 A로 반응해. 그러면 질량을 몰비로 바꿔야 되고 부피를 몰로 바꿔야 되잖아.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 뭘 알아야 돼? 얘는 금속 M 원자니까 M의 원자량 알아야 되지. M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요 녀석이 반응한 몰수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피가 나왔으니까 기준 부피를 알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하면 22.4로. 그지? 기준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 부피라는 거는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이런 게 되겠지.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요 기체의 부피 몰수가 나오잖아. 그거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A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 고른다면 금속 M의 원자량이랑 수소기체, 기체의 1몰의 부피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대입했을 때 몇 대 몇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도 당연히 구해지겠지 그때 되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얘가 2, 4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가 2 하면서 4 들어가면 되는데 약분이 다 돼버리겠지, 그지? 그죠? 그러면서 좀 뭐 바뀌기도 할 거고. 자, 그래서 결론은 기억하고 디귿 원자량하고 1몰의 부피 요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되셨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질량 관계와 관련해서 실전 문제로 들어갈게요. 실전 문제. 자, 실전 문제에 4번을 보고 1번을 볼게요.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용기에 4몰과 4몰을 각각 넣었을 때 어느 한 기체가 모두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X라고 하는 애 X몰, C라고 하는 애 Y몰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반응식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쉬운 문제죠. 자, 봅시다. 3개의 A하고 B가 하나 반응해서 2개의 C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냥 이렇게 각각 몇 몰? 그냥 숫자만 쓸게요. 4몰, 4몰이 있는데. 그지? 반응하는 양은 어떻게 돼? 3대 1이니까 얘가 다 반응하지. 얘가 훨씬 더 적게 들어있는 거지. 양으로 봤을 때. 물론 몰수는 똑같지만 3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더 많이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 반응할 때까지 반응하지, 그지? 3몰이 줄어듭니다. 근데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3대 1로 반응해. 그럼 있잖아. 이거 비례식을 머릿속으로 그려봐. 3대 1은 4대 x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x는 얼마야? 3분의 4 곱하기 1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요, 여기다가 한번 잘 적용해 봐봐.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나는 이렇게 그냥 빨리 찾는다는 거야. 반응하는 양이 있으면 반응하는 그 놈 있잖아. 그 놈의 개수로 나눠줘 버려.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의 개수로 곱해버려. 그리고 내려. 이게 그냥 간단한 정수니까 금방 찾겠는데 만약에 A, B, C로 나와 있는 경우면 이렇게 찾으라고요. 하나하나 비례식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잖아. 반응하는 녀석이 있잖아. 요 녀석은 얘잖아, 그치? 개수가 3이지. 일단 3으로 나눠.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의 개수로 곱해서 내려와. 그지?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조립접합 할 때 막 대충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개수로 나눴다가 개수 곱해서 내려오라고. 여기 얼마야, 그러면? 3분의 4지 뭐. 여기는 그럼 얼마야? 4에다가 3 나누고 2 곱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3분의 8이 되는 거지 뭐. 그지? 자, 어떻게 하라고? 개수로 나눈 다음에 개수를 곱해서 내려오면 돼. 개수로 나눈 다음에 개수 곱해서 내려오면 돼. 그냥 비례식 빨리 해가지고 빨리 찾는 거야. 없어요. 얘는요. 3분의 10이 있는데 3분의 4가 반응했으니까 3분의 8이 남아요. 여기는 3분의 8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X라고 하는 애는 뭐야? 남아있는 반응물이 되겠지. 요 녀석이 X가 되겠네. 요 녀석. 그리고 요게 스몰 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Y몰. 요게 Y가 되겠네. X하고 Y하고 같은 상황이네. 기억번 X는 B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X 더하기 Y는 5보다 크다. 이거 두 개 더하면은 3분의 16이잖아. 5보다 크죠? 디귿번 전체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보기는 그냥 눈 감고도 체크 해제하면 되지. 왜? 박스가 닫혀있고 어디로 새어나가거나 하지도 않고 질량 보존은 성립하니까 반응 전하고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 가하고 나가 어디 갔어? 왼쪽에 가라 그러고 오른쪽에 나라고 해주세요. 자, 그렇게 찾으면 충분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배웠던 1번 먼저 해야지. 1번 A, B하고 B2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생성된 물질의 분자식. A, B하고 B2를 넣었대. 그러니까 초록 알맹이가 B고 빨간 알맹이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생성물은 뭐예요? A, B2 이렇게 되겠지?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보자. 자, 사라지는 물질은 누구? A, B가 3개 있었는데 A, B가 2개 남았지? 하나 남았지? 2개의 A, B가 하나의 B2랑 반응을 해서 A, B2라고 하는 애를 2개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A, B와 B2의 몰비는 2대 1이니까 틀렸지? 디귿번의 생성물의 분자량. 자, 요 녀석의 분자량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분자량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원자량이라는 게
원자량의 B는 원자 한 개당 실제 질량의 B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분자량이라는 거는 원자량을 합한 값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분자량의 B. 그렇게 봐도 돼요? 그지? 분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분자량의 B. 왜?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 B는 원자량의 B니까 그거 그냥 더해 놓은 게 분자량 아니야. 그지? 그러면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 B는 분자량의 B. 뭐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거기에다가 질량 보존까지 같이 생각해보자. A, B 두 분자 질량 더하기 B2 한 분자의 질량은 질량 보존에 따라서 A, B2 두 분자의 질량과 같다. 그죠? 근데 분자의 질량 B는 곧 분자량의 B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돼? A, B의 분자량 2배 더하기 B2의 분자량 하면 A, B2의 분자량 2배 한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A, B 두 분자하고 B2 한 분자의 질량을 더한 것과 A, B2 두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같은 관계다. 왜? 질량 B는 곧 그냥 분자량의 B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생성물의 분자량을 찾으면 돼. 생성물의 분자량은 어떻게 된다? 요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디귿번은 틀렸다. 다 알고 있는 거 활용하는 거야. 그냥 다 질량 보존의 법칙만 가지고 한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다가 뭐 분자량이라는 거를 가지고 더해서 표현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잖아. 2대 1대 2로 반응을 하는데 얘가 2몰 반응할 때 1몰 반응하고 2몰 생성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요 녀석 2몰과 요 녀석 1몰이 반응하면 요 녀석 2몰이 생성된다 에서 요 녀석의 질량은 AB의 분자량 2배 요거의 질량은 B2의 분자량만큼 요거의 질량은 AB2의 분자량의 2배 근데 거기서 질량 보존을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반응물에 반응하는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그렇게 쓰면 요 관계가 나오는 거잖아. 거기서 요거 하나의 분자량만 찾으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러니까 앞에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자꾸 혼합하고 활용하고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도 분자량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괴랄 같은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5번. 재밌어. 우리 앞에 배웠던 탄화수소 있지? 그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입니다. 자, 이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과 관련해서 일단은 문제부터 딱 봐봐봐. 문제부터 다 보게 되면은 탄화수소를 강철 용기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연소시킨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거고 H2O하고 O2의 질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잘 봐. 탄화수소의 질량도 있고 산소의 질량도 있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질량도 있지. 그치? 그죠? 그리고 전체 양이 나와 있어. 자, 그럼 전체 양, 전체 몰수가 보니까 반응 전에도 Y몰인데 반응 후에도 Y몰이지. 일단은 이 반응의 양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반응식부터 써야겠지. 자, 반응식부터 써볼게. CmHn이라고 하는 탄화수소고 O2랑 반응할 거고 CO2가 만들어질 거고 탄화수소니까 H2O 물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냥 1로 고정이죠? 1로 고정시켜놓고 보면은 탄소가 M개 있으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M 이렇게 써주면 되고 수소가 N개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N 이렇게 써주면 되고 산소가 여기 몇 개요? 산소가 여기 2M개 여기는
2분의 n개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에는 총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b라고 쓰면은 2b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2b는 요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2로 나눠주면 b가 나오는 거죠? 됐지? 그냥 뭐 쓰면 되잖아. 얼마야? 얼마야? 이렇게 n 플러스 4분의 n. 뭐 별거 있어.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그지?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봤는데 문제에 참 재밌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반응 전에도 Y몰, 반응 후에도 Y몰이래.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몰수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사라지는 물질의 양이나 만들어지는 물질의 양이나 같다. 100개 사라졌으면 100개가 생겨야 일정한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가 하나 사라질 때 얘는 m 플러스 4분의 n개가 사라지는데 그때 m개의 이산화탄소와 2분의 n개의 물이 만들어지잖아. 요거하고 어떤 관계다? 이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m은 날려버리고 1 더하기 4분의 n이 2분의 n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1n인가요? 는 1. 결론 n은 4.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n이 4라는 거는 수소가 4개 붙은 건데 우리 수소 4개 붙어 있는 탄화수소 딱 하나밖에 없어. 물론 더 있겠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뭐? 메테인.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메테인밖에 몰라. 근데 메테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자, n은 구했는데 m은 못 구했어? 그럼 뭐 다른 걸 가지고 구해야 되겠지? 거기 근데 봤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면 질량 조건이 있어요. 질량 조건. 자, 거기에 CmHn이 Xg이 반응을 한대. 이 녀석이 Xg이 있대. Xg. 그 다음에 산소를 얼마나 집어넣어줬냐면 4Xg을 집어넣어줬어. 4Xg. 이게 반응 전에 들어있던 양이지. 반응 후에 들어있던 양을 보니까 얼마하고 얼마 들어있냐면 CO2가 3.3X가 들어있대. 여기가 3.3Xg이 들어있다. 그리고 O2가 남아있죠? O2가 여기 얼마가 남아있대. 이렇게 남아있대. 물도 만들어져서 물도 있대. 자, 질량 가지고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와있지? 근데 질량은 나와있으면 뭘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Xg, 4Xg 총 5Xg이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총량은 5Xg이 있어야 할 거야.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하고 양을 더해보면은 1.7Xg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야 반응 전 5X, 반응 후 5X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를 우리 그냥 이렇게 전체 질량에 집중하지 말고 각각 원자의 질량에 좀 접근해보자. 원자의 질량에 접근해보면 이쪽에서 탄소 질량이랑 이쪽에서 탄소 질량이랑 똑같겠지. 이쪽에서 수소 질량이랑 이쪽에서 수소 질량이랑 똑같을 거고 이쪽에 산소 질량이랑 여기 전체 산소 질량이랑 똑같을 거고 근데 산소라는 거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니까 좀 복잡하겠네? 그치? 자, 탄소 질량에 접근을 해볼게요. CmHn이 총 몇 g이 있지? CmHn이 몇 g을 넣어줬어? 얘를? 거기 보면 Xg 넣어줬잖아, 그치? 그럼 요거 Xg 속에 탄소가 들어있을 거야. 그거랑 뭐랑
이산화탄소 CO2 속에 들어있는 탄소 질량이랑 똑같을 거지.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CmHn Xg 속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이랑 H2O 속에 들어있는 수소 질량이랑 똑같을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요거 질량 요거 질량 똑같은데 여기 오른쪽 살펴볼게. 여기는 얘의 질량을 알려줬지. 얼마라고? 3.3xg이라고. 근데 얘는 요걸 안 알려줬지. 모르는 게 많을수록 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얘부터 구할 수 있겠네.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애는 분자량이 얼마였어? 44였어. 근데 그 44 중에서 탄소는 얼마였어? 12였어. 그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44g 있으면 그 중에 12g은 탄소야. 88g 있으면 그 중에서 24g은 탄소야. 33g 있으면 그 중에 9g이 탄소야. 3.3xg 있으면 그 중에 0.9xg이 탄소야. 맞아요? 맞아? 여기서 이렇게 쓰면 돼요. 전체 3.3x 중에서 탄소는 어떻게 된다? 전체 양에다가 곱하기 44분의 12만큼 해주면 된다. 요 44분의 1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체 CO2에서 C가 차지하는 C의 질량 비율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질량 보존에 접근해도 되지만 어느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질량 보존에 접근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탄소에 대해서 내가 질량 보존에 접근해봤더니 얼마가 됐어? 이게 전체 질량이 3.3g이잖아. 3.3xg에다가 44분의 12 해버리니까 아까 0.9xg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가 같이 있는 xg 속에서 탄소는 0.9xg이니 여기 안에 수소는 0.1xg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전체 질량이 x인데 그 중에 탄소가 0.9고 수소가 0.1x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예구했지만 얘는 이걸 가지고 예구할 수 있겠네. 맞아? 자, 수소가 여기에 0.1xg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도 0.1xg만큼 들어있겠지.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한번 볼게. 요 녀석은 물이잖아, 물. 물이라는 애 분자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 분자량 18, 18 중에서 수소는 2만큼 차지해.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요 물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9분의 1이라는 거지. 물의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8분의 2라고 하는 9분의 1만큼을 곱하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다? 수소의 질량이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수소의 질량을 구했잖아. 얼마라고? 0.1xg이라고. 그치? 물의 질량의 9분의 1한 게 0.1x니까 H2O의 질량이 얼마가 나온다? 0.9xg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물의 질량.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물과 산소양을 합쳐서 1.7g이었어. 근데 물이 0.9xg이야. 그러면 산소가 0.8xg이 남아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산소가 0.8xg이 남아있겠다. 봅시다. CmHn 1몰이 연소되면 H2O 3몰이 생성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반응식을 완성시켜야겠네?
그죠? 반응식을 완성시켜야 돼. 여기 보니까 탄소하고 수소의 각각 질량이 나왔네?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9대 1의 질량비로 있지. 자, 근데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비가 9대 1이라는 거는 탄소 대 수소의 질량비가 9대 1이라는 거는 이 질량비를 각각 뭐로 나눠주면 얘 원자량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C하고 H의 몰수비가 나오는 거지. 또 왜 나눠야 되는 거야? 얘 찾아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우리는 수소가 4개 있다라는 건 찾았어. 수소가 4개 있다라는 건 찾았지만 탄소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탄소하고 수소의 질량비가 나오니까 탄소하고 수소의 몰수비를 찾을 수 있어. 이게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요거를 얼마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요거는 1로 나누면 되지. 그럼 얼마예요? 3대 4잖아. 탄소하고 수소의 몰수비가 3대 4인데 탄소하고 수소하고 3대 4인데 수소가 4개야. 그럼 탄소가 몇 개겠어? 3개겠지. 드디어 M을 찾았네. M은 3. 수소가 4개잖아 여기서. 왜냐하면 N이 4이므로 이렇게 찾아진 거지. 드디어 완성이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 C3H4. 그 다음에 여기가 3, 1이니까 4.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써보면은 C3H4가 4개의 O2랑 만나서 3분자의 CO2, 그 다음에 2분자의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한번 확인해보자. 기억번. 얘가 1몰 연소되면 산소, 수소, 물은 1대 몇의 비율이야? 1대 2지? 얘랑 1대 2의 비율이니까 2몰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 후에 H2O의 양은 이라 그랬어. 연소 후에 H2O의 양. 연소 후에 얼마 남았지? H2O? 0.9x g 남았지. 그치? 근데 거기 보면은 몰이라고 돼 있잖아. 몰. 그리고 또 Y에 대한 식으로 쓰래. 이게 참 귀찮은 거야. Y에 대한 식으로 쓰래. 요거하고 몰수 다 더하면 뭐래? Y몰이라고 돼 있지. 요 녀석은 얼마야? 분자량이 18이니까 이거 18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러면 몰수가 나오잖아. 근데 요거 전체 몰수가 Y몰이지.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몇 몰인지? 분자량 알지? 분자량 알잖아. 분자량 알잖아. 다 분자량으로 나눠보자. 금방 할 수 있지 않아? 32로 나누면 되고 44로 나누면 되고 18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이거 몇 몰이라고 하면 돼? 32분의 0.8x니까 뭐 320분의 8이고 그러면 얼마야? 40분의 1인가? 그치? 40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44분의 3.3이니까 440분의 330이고 그치? 그러면 11로 약분되는 거니까 얼마야? 그냥 40분의 3 이렇게 되죠? 여기는 40분의 3x 이렇게 돼. 자 여기는 20분의 1x가 되겠지? 그러면 40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양은 40분의 6x몰이고요. 그게 y입니다. 맞아? 근데 물은 40분의 2x몰 있으니까 요거는 얼마라고 하면 돼? 요거 3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3분의 1 y몰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0.33333이니까 0.4y몰보다 작다라는 보기 맞겠지? 그 다음에 디귿번에 O2의 질량은 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여기 찾았잖아. O2 질량 0.8xg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디귿번은 또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아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 괴랄스러운 문제라고. 그치? 자, 얘가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의 양적인 관계를 어떻게 너네가 찾아나갈까라든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를 가지고 너네가 원소 질량비를 가지고 분자식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전부 다 물어보는 거야. 요게요,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2010 몇 학년도 수능인가 평가원 3점짜리 문제야. 옛날 문제야.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아, 물론 이거 틀리면 돼, 그치? 이거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47점이니까 1등급 나오지,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맙시다.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가? 일단 주어진 게 질량을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치? 그러면 질량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 질량을 이용할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반응식 맞추는 거 할 수 있지, 그치? 그치?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 종류 똑같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접근하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랑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랑 질량이 똑같다라든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랑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똑같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원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걸 이용한다 그러면 탄소가 몇 그램 있는지 수소가 몇 그램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될 거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얘네의 분자식을 찾아내고, 분자식을 찾아내면 이제 다 끝난 거지. 결론은 분자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여기까지인 거야, 전부 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 찾아내고 하긴 했지만, 그죠? 결론적으로 여기에 쓰잘데기 없이 찾은 거 하나도 없잖아. 다 찾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먼저 해도 돼.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얘를 먼저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나올 거고, 얘를 먼저 하게 되면은 요거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반응식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어려워해야 돼. 이 문제는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으니까 어려워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13번하고 15번 뭐 이런 정도, 16번 가능하다면 16번도 한번 볼게. 일단은 13번 한번 볼게. 13번. 자, 13번의 표는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어느 한 기체가 모두 다 소모될 때까지,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의 기체는 모두 다 소멸합니다. 할 때까지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자료다. 그러면 일단은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된다라는 정도는 알겠지. 그죠?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된다라는 정도는 아는데, 얘네들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없잖아. 거기다가 그냥 써보자. 반응식을 임의의 미지의 수를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돼? 그냥 A 앞에 A 쓰면 되지 뭐. B 앞에 B 쓰면 되지 뭐. C 앞에다가 C 쓰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써 그냥. 자, 반응물의 부피가 하나는 16, 하나는 4. 근데 실험 2를 보면은요, A가 다 반응하고 B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준 게 실험 2지. 그지? 실험 2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어줬으니 실험 2를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32, B가 24, 얘가 32, 얘가 24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반응을 시켰더니 B가 남았대. 자, 반응 전에는 이렇게 있는데 반응을 시켰더니 B가 남았대. 그 말은 A가 다 반응했다. 이렇게 되겠지. A가 32만큼 반응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C를 보니까 생성물의 부피 31이에요. 이렇게 된대. 그리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반응을 완료시켰더니 없고 여기는 24 마이너스 뭐 물음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3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였지? 요거 봤더니 A하고 C는 똑같은 부피가 반응하네? 그러면은 A하고 C의 개수는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야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잘 봐. 사라지는 애가 만들어지는 애보다 많지.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 관계가 요거 노랑이 가지고 개수 관계를 찾을 수 있어. A 더하기 B가 뭐보다? C보다는 크다. 뭐 이거 가지고도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치? 얘네 둘은 같은데 얘가 껴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알 수 있는 거 있을까?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실험 1을 한번 볼게. 실험 1. 실험 1은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돼 있냐면 반응 전에 A가 16이고 B가 4래요. 이렇게 있대. 그리고 생성물의 부피가 8이래.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써볼까? 반. 얘가 얼마 생겼다? 8 생겼다. 자,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이 됐죠.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이 됐지.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이 됐다는 거는 변화량도 4분의 1이 됐다. 변화량이 4분의 1이다. 반응하는 양이 4분의 1이다. 그죠? 자, 요거 두 개 비교해서 그걸 찾아내야 돼. 반응하는 양이 4분의 1이다. A 얼마 반응해? 여기선 32 반응해서 32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반응해야 돼? 8 반응해야 되지. 자, 여기 8 반응해야 돼. A 남잖아, 근데. A 남았는데 왜 더 반응을 못했지? B를 다 썼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반응 후에 A는 8, B는 없고요. C는 8 이렇게 있겠지. 이게 왜 산지 알겠어요? 이게 왜 산지? A가 남았는데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니까 B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번에는 파란색 박스 칸이 다 채워졌네. 848. 그지?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반응식 완성. 완성식 2A 더하기 B가 2C다. 왜 이렇게 써져? 간단한 정수비로 써야 되니까. 2대 1대 2. 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B의 양도 구할 수 있겠네. 2대 1대 2니까 여기가 얼마 반응해요? 16 반응할 거야. 그럼 여기 16 줄어들어서 얼마가 남아? 8만큼 남겠지. 자, 그래서 기억번, 가는 남는 기체, 실험 1에서 남는 기체는 A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니은번, 반응하는 기체의 양은 A가 B의 2배다. A하고 B를 비교해보면은 A가 B의 2배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지급번에 밀도 B. 밀도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또 실험 조건에 야무지게 뒤에다가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렇게 주긴 줬어. 그치? 자, 이렇게 주긴 줬는데 보통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뒷공문이 이렇게 준다라는 거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되긴 봐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밀도와 관련된 거는 어느 특정한 한 기체에 대한 분자량과 밀도의 비였지. 근데 여기는 막 혼합되어 있잖아. 섞여 있잖아. 그죠? 자, 여기서 밀도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하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그런데 한 가지가 되게 쉽게 구해질 것 같아. 질량은요 일정할 거야. 뭐에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질량은 일정할 거기 때문에 부피와 밀도가 반비례한다라는 것만 이용하면 풀릴 거야. 그러면은 부피만 보면 되겠네. 실험 1에서 기체의 밀도비 전과 후에 대해서. 자, 여기다 써봅시다. 반응 전의 기체는 총 몇 부피? 56부피. 반응 후의 기체의 총 부피는 40부피.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반응 전의 밀도를 56분의 질량 Wg 이렇게 쓸 수 있고, 반응 후의 밀도를 40분의 Wg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질량은 똑같을 거고, 반응 전의 부피가 32, 24였고 여기는 8, 32, 40 이렇게니까. 이렇게 써놓고 비율만 보면 되겠지? 40대 5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대 5가 아니라 실험 1에서 실험 2구나 내가 한 게. 당연스럽게 위에 있는 게 원인 줄 알았어. Sorry? 반응 전 얼마죠? 20. 반응 후는 16. 20, 16. 이러면 밀도비가 4대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급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는데 이게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이 4분의 1이다 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반응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일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요게 반응하는 양의 4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4분의 1로 나왔다는 건 반응하는 양도 4분의 1로 나왔다.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른 화학 반응식이면은 이거 성립하지 못할 거다.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실린더에다가 A를 넣고 분해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때 B 더하기 C의 값과 가와 나에서 실린더 속의 A의 질량 B 가대 나로 오른 것은 온도와 압력은 같을 조건이다. 자, 요것도 옛날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옛날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지금 반응물이 한 가지밖에 없지. EA가 BB, CC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래 놓고 거기다가 밀도라고 해서 상대값으로 주어졌어. 자, 밀도라고 해서 상대값으로 2분의 5에서부터 뭐 2분의 4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의 5구나. 2분의 5고 4분의 5 그리고 1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단 말이죠. 이렇게. 그치? 1에 수렴하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B 더하기 C도 찾아야 되는 거고 A의 질량으로 찾아야 된대. 방금 전에 밀도했으니까 보자. 이거 어쨌든 하나의 반응 용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의 반응 용계에서 일어날 때는 질량이 일정할 거죠. 그러면 요 밀도 값을 있잖아. 질량을 일정하게 다 통일시켜보자. 그러면 여기가 5, 2, 5, 4면 여기는 5,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뜻하는 바는 뭘까? 부피가 처음엔 2부피였다가 분해가 되면서 4부피가 됐다가 분해가 되면서 5부피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처음 부피가 2였다가 얼마가 됐다가 4가 됐다가 점점 와가지고 1에 수렴했지? 그럼 1에 수렴했을 때 이때는 반응이 어떤 거야? 끝난 거겠지. 더 이상 변화가 없잖아. 반응이 진행 중이면 변화가 있는 건데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지. 나중에는 부피가 얼마가 된 거다? 5 맞지? 5. 그치? 이렇게 된 거네요. 우리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아? 셋 다 부피 기체지, 그치? 셋 다 기체지. 셋 다 기체니까 기체의 부피 비는 곳 분자수 비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 비가 되는 거. 여기서 처음 부피 2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처음에 누구만 넣어줬냐면 A만 넣어준 상태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A만 있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누가 있는 거야? A가 다 분해됐잖아. 맞아요? 여기는 누구랑 누구만 있어? B와 C 만. 이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처음에 누구만 있었는데 A만 있었는데 넣어주는 족족 얘네가 그냥 분해가 되는 거야 막. 분해가 되어서 반응이 끝난 상황을 살펴보면 BC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밀도라는 조건을 줬는데 우리 밀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질량이라는 것도 하나의 반응 용기이기 때문에 질량 변화 없을 거고 대신에 부피라는 거는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선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 반응이 진행되는 중에 부피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2하고 B 더하기 C를 비교하면 여기가 더 크다. 이거 알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부피가 처음에 A만 있었을 때 2부피인데 나중에 다 분해되고 나서 BC만 있을 때 부피가 5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안 될까? 처음에 반응하기 전에 A가요 2개가 있었는데 반응을 하면서 2개가 다 사라질 때 E 대 B 대 C니까 얘는 B개, 얘는 C개 생기는데요. 반응 완전히 후에 요거만 남아서 5개래요. B 더하기 C가 얼마야? 5야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B 더하기 C의 값을 일단 금방 찾을 수 있지. 자, 찾았어.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거는 이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나 한번 생각해보자. 가와 나에서 실린더 속의 A의 질량비라고 했어. 자, 가 지점은 밀도가 요 지점. 나 지점은 밀도가 이렇게 된 지점. 부피가요. 여기는 2일 때, 그냥 처음일 때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서 넣어준 양만큼 100% 다 있지, A가. 그지? 이거 뭐 분자량이라든가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반응이 진행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줬지. 여기에는 반응이 아예 시작도 안 한 거. 여기는 반응이 완전히 진행된 거. 즉 A가 완전히 다 분해된 거고 여기는 일부 분해된 거지. 그러면 나 지점이라는 거는 부피가 4일 때 지점이잖아. 부피가 얼마 변했어? 2 변했지. 근데 부피가 총 얼마 변하면 3만큼 변하면 반응이 100% 다 진행되는 거지. 근데 2밖에 안 변했어. 전체 몇 %? 반응이 3분의
이만큼 진행된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아까 변화량이랑 반응하는 양이랑 비례한다 그랬잖아. 100%다 반응하면 3변하는 거야. 근데 2밖에 안 변했어. 그러면 총 3변해야 되는데 2밖에 안 변했으니까 요 나지점은 반응이 얼마 변한 지점? 3분의 2 변한 지점. 그치? 3분의 2 진행된 지점. 맞아요? 반응이 3분의 2 진행된 지점. 그럼 반응이 3분의 2 진행된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3분의 2는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A가 전부 다 반응하면 다 사라지는 거고. 처음에는 100% 다 있지만 나지점은 3분의 2만 사라졌고 3분의 1만 남았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A의 양을 3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A의 양은 1이 되겠지. 이만큼은 분해돼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 3대 1의 비율입니다. A의 양은 남아있는 A의 양. 요거하고 요거에서 남아있는 요 A의 양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반응이 진행된 정도랑 뭐랑 변화량이랑 아까 쓴 걸로 그대로 쓰면은 반응하는 양이랑 변화량이랑 비례한다. 3만큼 변한 게 100% 다 진행된 거면 2만큼 변한 거는 3분의 2만큼 반응이 진행된 거다. 내가 말하건대 이 문제는 이 방법 아니면 절대 못 풀어. 분자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BC가 얼마인지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거 아니고 노가다는 당연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노가다로 엄청 오래 걸릴 거야. 노가다는 나는 안 시킬 거야 너네한테. 노가다는 그게 뭐야 그게 대체. 그 노가다 재미도 없잖아. 그치? 노가다 재미도 없잖아. 노가다 하면 다 풀지. 노가다 하면 왜 못 풀어. 근데 우리 노가다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